명품백 좀 많이 사본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별 명품 입문백 탑10 90년 뒤에 꺼내들어도 촌스럽지 않을 것, 수납력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소비 많이 해보고 명품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꿀팁을 나누는 두투리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솔직한 리뷰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하셔서 우리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명품의 에너기 이상 소비한 사람으로서 그 중에 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품백 좀 많이 사본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별 명품 입문백 탑10 보여드릴게요.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명품백 하나 좀 사보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 일단 오늘은 그냥 명품백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 입문백을 우리는 고르는 거잖아요. 명품 입문백 고르는 기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첫째, 가격대가 합리적일 것. 첫 명품백인데 가격이 너무 넘사벽인 것을 고를 수 없으니까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방을 한번 골라보았고요. 둘째, 유행성 백이 아닐 것. 큰맘 먹고 비싼 돈 주고 사서 이번 시즌 혹은 1, 2년 정도 들다가 유행이 지나서 꺼내들기 못하다? 이런 백은 과감히 패스!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들 수 있는 백으로 라인업 해보았습니다. 셋째, 적당한 사이즈감의 가방일 것. 너무 마이크로한 미니백이거나 빅백이면 그 사이즈감에서 이것도 유행일 수 있고 어울리는 아웃핏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무난한 사이즈감의 가방을 골라보았습니다. 여성들의 기본 소지품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감일 것.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추천템, 구찌 재킷백. 재킷백은 구찌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백이라고도 할 만큼 클래식으로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백화점 매장뿐만 아니라 빈티지 매장에서도 많이 보일 만큼 유서가 깊은 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킷백의 장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는 점.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크로스백, 숄더백, 토트백 등으로 여러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요. 둘째, 스몰 사이즈 이상 기준으로 수납력도 다른 가방들에 비해서 넉넉해서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첫째, 버클이 닳고 기스나는 게 티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둘째, 클로징이 피스톤 방식이라 열고 닫기가 많이 귀찮고 지퍼가 없다 보니까 완벽하게 밀폐가 되지 않아서 안에 내용물을 분실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 추천템으로는 샤넬 WC. 샤넬은 요새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명품 입문 브랜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난 꼭 샤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샤넬 WC. 샤넬 WC의 장점으로는 첫째, 강한 내구성. 보통 캐비어 소재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 가죽은 비교적 내구성이 좋아 마모에 강한 편입니다. 제 클래식백 캐비어 스키는 10년 사용했는데 마모가 하나도 없어요. 둘째, 포멀한 룩. 캐주얼한 룩, 어디에나 어울리는 휘뚜루마뚜루템이라는 점. 단점으로는 첫째, 수납력. 오늘 보여드릴 가방 중에서 가장 수납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방으로 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체인이 달린 지갑으로 출시된 것이다 보니까 보부상인 분들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WC 전용으로 나온 밑판 같은 걸 구매해서 인위적으로 폭을 넓혀주면 수납력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스트랩 길이. 스트랩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저와 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께는 가방이 골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쇼트너가 필수라는 점. 세 번째 추천템은 디올 레이디백. 디올의 가장 시그니처 백이죠. 디올의 여러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을 가득 담고 있는 백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가방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라 입문백으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입문백임에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가격을 투자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추구미만 맞다면 우아미 끝판왕. 여성스러운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가방이 아닐까 싶고요.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즐기신다면 사실 디올 레이디백만한 게 없죠. 둘째, 클래식백이라 유행과 무관한 영원한 백. 50년 뒤에 꺼내들어도 촌스럽지 않을 거예요. 단점으로는 사실 제가 디올 레이디백의 9가지 단점이라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위에 카드 달아 놓을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째, 무게감.
구조감이 있는 디자인이라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레이디백은 보통 토트로 드는 게 일반적인데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둘째, 스타일링의 제한. 여성스러운 무드가 강한 백이다 보니까 캐주얼한 무드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추천템으로는 프라다 나일론 호보백. 명품 가방 중 몇 없는 100만 원대의 가방이죠. 장점으로는 첫째, 가볍다. 아무래도 가죽이 아니라 나일론 소재이다 보니까 정말 가볍다는 점. 둘째, 관리가 쉽다. 가죽은 이염이나 까짐에 엄청 민감하다면 나일론 소재는 뭐가 묻어도 그냥 슥슥 닦으면 지워진다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먼지가 잘 붙는다. 이건 나일론 소재의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두운 백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티가 난다라고 하네요. 둘째, 덜 고급짐. 아무래도 명품백을 산다라고 하면은 가죽백을 사야 할 것 같고, 이 가격에 나일론 소재의 가방을 사는 건 좀 손해보는 느낌? 그래도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템으로는 셀린느 트리움프 백. 셀린느의 아이코닉한 로고가 돋보이는 백이죠. 장점으로는 첫째, 적당한 크기감. 정말 이상적인 사이즈감이라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너무 작은 백은 겨울에 활용하기 좀 어렵고, 너무 큰 백은 여름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가방은 사계절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둘째,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린다는 점. 캐주얼, 포멀, 어떠한 룩에도 무드가 맞게 어우러지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첫째, 아주 부드러운 카프 스킨이라 이염, 손자국, 주름이 잘 지고요. 둘째, 이 가방은 트리움프 로고가 가장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금장 기스가 잘 나고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템으로는 펜디 바게트 백. 정말 유명했던 미드 섹스 앤 더 시티 이후로 펜디의 상징적인 백이 되었죠. 장점으로는 첫째, 미디움 기준 적당한 수납력. 가방이 가로로 길고 폭도 꽤 있는 편이라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갑니다. 보조 배터리까지도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가벼움. 레더 소재인데도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요. 저도 펜디 바게트 백은 소장 중인데 너무너무 가벼워서 데일리백으로 손색이 없어요. 단점으로는 첫째, 각 무너짐. 전체적으로 각이 확실하게 잡힌 가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각이 무너짐과 동시에 가죽 처짐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너백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됩니다. 둘째, 캐주얼 무드 강함. 소재나 컬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무드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일곱 번째 추천템으로는 루이비통의 알마 비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가방 중에 하나로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백인데요. 장점으로는 첫째, 실용성. 포켓이나 스트랩 등의 실용적인 디테일이 많아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요. 둘째, 스타일의 다양성. 캐주얼, 포멀, 샤랄라 러블리 룩,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모노그램은 특성상 가죽 부분, 카우하이드 특성상 태닝이 진행되는 가죽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손잡이 부분은 오래 들면서 변색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이 고민이시라면 모노그램이 아닌 다른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크로스나 숄더의 연출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스트랩이 따로 동봉되어 있어서 원래는 크로스나 숄더를 연출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백이지만 가방의 디자인 특성상 가방의 아래는 넓고 위쪽으로 좁아지는 돔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 숄더나 크로스를 했을 때 몸에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마다 튕겨져 나가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덟 번째 추천템으로는 생로랑의 미니 호보백. 로제님이 들고 나오셔서 엄청 인기였던 아이템이죠. 장점으로는 첫째, 가방 자체가 심플하고 화려한 디테일이 없어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린다는 점. 둘째, 명품 가방 치고는 200만 원대로 가격이 나름 합리적이라는 점. 단점으로는 첫째, 스크래치에 약한 가죽이라는 점. 가죽이 약하다 보니 오래 들다 보면 길이 조절하는 버클 부분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지퍼 형식의 잠금 장치가 없어서 안쪽의 내용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추천템으로는 에르메스의 미니 에블릿. 이 가방은 에르메스의 다른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적 없이 운 좋으면 워크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입문백입니다. 근데 꼭 기억해주세요. 운 좋으면.
장점으로는 첫째, 가볍고 실용적입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어깨에 무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둘째, 미니멀한 디자인. 화려한 디테일은 없지만 중간에 이 H 로고가 에르메스의 상징성은 보여주고 있죠. 화려한 로고, 금장이나 버클 디테일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찰떡인 미니멀 디자인. 단점으로는 첫째, 부드러운 가죽이라 각 무너짐이 심하다는 점. 이 가방도 이너백을 필수로 하시는 편입니다. 둘째, 크로스끈이 너무 길고 조절도 안 된다는 점. 체인이 아니라서 쇼트너를 쓸 수도 없고 묶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번째 추천템으로는 보테가 미니 루프 카메라백.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적인 인트레치아토 위빙이 돋보이는 백이죠. 장점으로는 첫째, 미니백이지만 폭이 넓어서 웬만한 수납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지퍼 형식이라 물건을 넣고 빼기 편안하고 보안성도 좋다는 점.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램스킨이어서 모서리 마모가 되기 쉽다는 점. 특히 이 카메라백은 유색으로 예쁜 컬러가 정말 많이 출시되는데 이런 색은 이염과 마모에 더 취약하겠죠? 둘째, 안감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또 약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너백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품백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브랜드에서 총 10가지 가방을 추천드렸는데요.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적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나 컬러는 조금 더 저렴한 디자이너 백에서 구매를 하시고 명품백은 적어도 10년 이상 들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도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